여러분,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대한 빨리 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했고, 향후 1년 이내에 여행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도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엔데믹 시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고대하고 있고, 마침 우리 정부도 해외여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지난 4월 정부는 약 2년간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를 해제시켰습니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제약 조치들도 함께 완화되었죠. 자연스럽게 여행 관련 산업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엔데믹 시대의 해외여행과 항공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 관련 규제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귀국 후 격리가 면제되었고, 5월부터는 귀국 시 기존 PCR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코로나19 음성 증명 자료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죠.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이동 정상화를 위해 항공편의 증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맞춰 주요 항공사들 역시 미주, 유럽, 일본 등 국제선 운항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 경보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총 4단계의 여행 경보와 특별 경보로 구성된 여행 경보 제도는 단계별로 행동 요령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었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난 4월부터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했고,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 여행 경보 발령 체계로 전환했죠.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일부 국가의 경우 입국 시 여전히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우선 동남아 지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발리,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은 입국 시 격리 조치가 면제되고 있고, 태국의 경우 입국 뒤 하루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했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을 경우 격리 면제이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백신만 맞았으면 여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특히 영국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입국이 가능하죠. 반면 5월 말 기준 대만, 미얀마, 일본,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거나 입국이 되더라도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의 해외여행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해외 출국자 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7년, 2008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는데, 특히 2019년에는 해외 출국자가 2,8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여행지로 선택한 국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순이었는데요. 당시 급격히 증가한 선호 여행지를 보면 단순히 가장 많이 간 나라와는 다소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 터키, 스페인 등 방문자 총 수는 적지만 그 증가세가 폭발적인 국가도 있었고, 베트남, 필리핀, 대만과 같이 기존에도 많이 여행 가던 나라였지만 2019년 들어 특히 늘어난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행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엔데믹 시대에 돌입하면 이러한 경향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은 크게 3가지 세부 테마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여행업체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여행 알선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 상품을 기획, 생산, 판매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면세점 업체는 관광객들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수익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항공업체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이용해 여객 운송 또는 화물 운송을 하는 회사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해외여행의 3가지 세부 테마 중 2가지는 명확한 사업적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여행 업체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떠나는 여행들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존재하죠. 또 면세업체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해외 관광보다는 외국인의 국내 관광이 사업 성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항공업체는 여행사의 여행 상품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개인의 개별 여행 출국 등이 모두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즉, 순수하게 해외여행의 증가가 온전히 항공사의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항공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FSC와 LCC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SC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은 LCC로 구분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 사업 구조 등 관점에서 두 항공사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작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는 보통 여름인 7월에서 8월, 겨울인 12월에서 1월로 볼 수 있는데요. 성수기에는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따라서 항공기 이용자가 많아지며 결국 항공사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실제 월별 해외 출국자 수와 한국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해외여행 성수기 전후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한 적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제주항공에서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출국자 수는 급감했는데요. 항공 여객 운송량 역시 크게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항공사들은 사업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대한항공의 2020년 매출은 2019년 대비 38%나 떨어졌는데 이는 2020년에 국제선, 국내선 합산 여객 운송량이 68%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은 해외 여행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항공물류 운송량의 감소가 덜했던 점과 항공물류 운임비 증가에 따른 항공물류 매출의 회복이 여객 매출의 하락을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저가 항공사인 LCC들의 경우 매출액 중 화물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형 항공사인 FSC의 주가 수익률에 못 미치며 차별화가 나타났죠. 반대로 향후 여객 운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여객 비중이 높은 저가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 업사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19는 앞으로 익숙한 풍토병이 될 것이고 해외여행 역시 팬데믹 이전 시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팬데믹 시기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저가 항공사들이 엔데믹 시기에는 그 서름을 떨쳐내고 좋은 투자 대상으로서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